쌍둥이 중 나무네의 개 죽은 거 맞아. 그 한마디가 화영의 입술에서 새어나오는 순간 드림호텔 지하의 은밀한 라운지 공기는 서늘하게 얼어붙고 강혁은 잔을 내려놓으며 화영의 눈을 살핀다. 화영은 웃지도 울지도 않은 얼굴로 손톱 끝으로 테이블을 긁다가 갑자기 멈추고 마치 그날의 병원 복도가 아직도 코끝에 남아있는 사람처럼 숨을 길게 들이마신다. 정숙희가 살아있다는 건 그 애도 어딘가 살아있다는 뜻이야. 아니면 정숙희가 그 애를 죽였다는 뜻이겠지. 강혁이 낮게 받아친다. 사장님, 그 여자는 도망칠 때 애를 안고 뛰었습니다. 하나를 안고. 하나는 그날 기록엔 사산 처리로 남아있었죠. 화영의 눈이 번쩍한다. 기록? 그 기록을 누가 만들었는데? 내가 만들었지. 내가 믿는 건 기록이 아니라 내 손이야. 내 손이 놓친 게 있으면 그건 반드시 돌아와. 강혁은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더 거칠게 말을 닦는다. 그럼 확인하면 됩니다. 쌍둥이의 행방 지금 당장 뒤집죠. 병원부터 당시 간호사부터 도망길을 도왔던 사람 그 주변 인간들까지 전부. 화영은 강혁을 바라보다가 아주 천천히 미소를 올린다. 그 미소가 예쁘기보다 무섭다. 그래, 뒤집어. 단 하나라도 걸리면 난 이번엔 확인만 하지 않을 거야. 강혁이 짧게 대답한다. 태평을 다시 쓰시겠습니까? 화영은 손가락으로 잔을 톡 치며 말한다. 태평은 이미 움직이고 있어. 난 더 확실한 걸 원해. 사람은 흔들려야 입을 열거든. 정숙희가 숨겨온 시간이 길수록 숨겨진 건 더 썩어 있어. 썩은 건 냄새가 나. 냄새나는 곳부터 파. 강혁이 묻는다. 사장님이 직접 정숙희를 만나시겠습니까? 화영은 잠깐 눈을 감았다 뜨며 속삭인다. 직접 만나야지. 내 눈으로 확인해야지. 그 여자가 내 앞에서 다시 떨 때 그때야 내가 안심하거든. 그 말이 끝나자 화영의 휴대폰이 짧게 진동하고 화면에 태평의 메시지가 뜬다. 정숙희 주변 확인. 딸로 보이는 인물 있음. 이름 오장미. 남자 강백호 접촉. 화영은 메시지를 읽는 순간 웃음이 아니라 승리의 숨을 내쉰다. 오장미. 화영이 그 이름을 굴리며 말하자 강혁이 즉시 묻는다. 그 아이가 쌍둥이 중 하나입니까? 화영은 고개를 끄덕이듯 아주 미세하게 움직인다. 그렇겠지. 정숙희가 살아있고 딸이 있고 거기에 강백호까지 붙었다. 세상이 이렇게 친절할 리가 없는데. 친절하네. 내가 보고 싶어 하던 대로 다 모여주잖아. 강혁이 이를 악물고 말한다. 강백호가 끼면 일이 커집니다. 법을 들이밀 겁니다. 화영은 웃는다. 법? 그 애가 들이밀 법은 내가 이미 수십 번 접어서 쓰레기통에 넣었어. 강백호는 내가 무너뜨리기 쉬워. 약점이 있거든. 사람을 좋아하는 게 약점이지. 그리고 화영은 잔을 비우며 아주 조용히 말한다. 쌍둥이 남은 애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그 애가 있다는 가능성이야. 가능성이 있으면 사람은 미쳐. 특히 정숙희는 더 미칠 거야. 그 미친 틈으로 내가 들어가면 돼. 한편 장미는 숨이 덜컥 막힌 채 기타 수리 견적서를 몇 장이나 펼쳐들고 있다. 숫자들이 눈앞에서 춤을 추는데 그 숫자보다 더 무거운 건 엄마가 왜 그랬는지라는 질문이다. 장미는 전화를 붙들고 변호사 사무실 앞에서 발을 동동 구른다. 수리비가 이렇게까지 나올 줄 몰랐어요. 이거 누가 보상해야 하잖아요. 근데 엄마는 지금. 장미는 말끝을 삼키고 대신 더 절박하게 말한다. 저 돈 없어요. 진짜로. 그래서 방법이 없나 해서요. 문이 열리며 백호가 나오고 장미는 순간 얼굴이 굳는다. 아직도 믿고 싶은 마음과 의심이 서로 잡아당긴다. 백호는 장미의 손에 든 견적서를 보자마자 미안한 듯 숨을 내쉰다. 장미씨, 나 때문이야. 내가 그날 집에 안 갔어야 했는데. 장미가 눈물을 참으며 말한다. 백호씨, 미안하다는 말 말고 현실적인 말 해줘요. 이 돈 어떻게 줄여요? 백호는 장미를 사무실 안으로 안내하며 담담하게 말한다. 재물 손괴는 원칙적으로 손해배상 대상이야. 근데 중요한 건 누가 어떤 의도로 훼손했는지, 그리고 그게 단순 사고인지 강박이나 위협 같은 외부 요인 때문인지 사실관계를 잡으면 방법이 있어. 장미가 급하게 묻는다. 외부 요인? 엄마가 누군가한테 위협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백호는 잠깐 망설이다가 말한다. 장미씨, 어머님은 지금 누군가에게 쫓기고 있어. 그게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라 실제로 움직이는 사람들. 장미가 목소리를 떨며 되묻는다. 화영, 그 여자 때문이죠. 백호는 고개를 끄덕이고 장미는 한순간 머리가 하얘지며 견적서를 구겨진다. 그럼 기타는 나를 떼어놓으려고. 일부러. 백호는 조용히 말한다.
어머님은 장미 씨를 지키려고 했던 것 같아 잘못된 방식이었지만 장미의 입술이 파르르 떨린다. 지키려고 나를 지키려고 부쉈다고요? 나한테 남아있는 유일한 숨쉴 구멍을. 그 말을 내뱉는 순간 장미의 전화가 울리고 낯선 번호가 뜬다. 장미가 받자마자 들려오는 목소리는 다정한 척하지만 차갑게 윤이 난다. 오장미 씨 맞죠? 기타 수리비 때문에 여기저기 알아보신다면서요. 장미가 얼어붙어 묻는다. 누구세요? 상대는 웃음을 섞어 말한다. 도와드리려고요. 돈 문제는 제가 해결할 수 있어요. 대신 어머님 정숙희 씨와 잠깐 이야기만. 장미가 숨을 삼킨다. 누가 정보를 흘렸는지, 어떻게 이렇게 빠른지. 장미는 백호를 바라보며 입을 열지 못하고 백호는 장미의 표정만으로도 뭔가가 왔음을 알아차린다. 장미가 겨우 말한다. 지금 엄마 이름을 알아요. 당신 상대는 천천히 대답한다. 우린 오래전부터 알았거든요. 오장미 씨도 정숙희 씨도 그리고 쌍둥이도. 그 단어가 떨어지는 순간 장미의 심장이 내려앉고 백호가 장미의 휴대폰을 스피커로 전환하며 단호하게 말한다. 누구십니까? 협박이면 범죄입니다. 상대가 태연히 웃는다. 변호사님이시네. 강백호 역시 붙어 있었군. 그럼 더 간단하네. 강혁 팀장에게 전달해. 찾았다고. 전화가 끊기고 방안은 정적에 휩싸이고 장미는 손끝이 차갑게 식은 채 입술을 벌린다. 방금 강혁이라고 했어. 백호의 얼굴이 굳는다. 화영이 움직였어. 장미씨, 이제 기타 수리비 같은 문제는 사소해졌어. 진짜 전쟁이 시작됐어. 장미는 눈물이 고인 눈으로 말한다. 그럼 엄마는 지금 어디 있어요? 백호가 대답하려는 순간 창밖에서 누군가가 사무실을 올려다보는 그림자가 스친다. 마치 여기 있다고 확인하러 온 눈빛처럼 백호는 장미의 손을 꽉 잡고 낮게 말한다. 지금부터 내 말만 들어. 장미씨, 한 발자국도 혼자 움직이지 마. 화영은 쌍둥이의 행방을 파기 시작했고 그 끝은 반드시 장미씨에게 와. 그리고 어머님께도. 장미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한마디를 뱉는다. 쌍둥이 중 남은 애 진짜 죽었을까? 백호는 장미의 질문을 정면으로 받지 못하고 대신 더 냉정한 답을 준다. 화영은 죽었다고 믿고 싶어 할 거야. 하지만 어머님이 살아남은 방식이 숨김이었다면 숨긴 건 어머님만이 아닐 수도 있어. 그 말이 끝나자 멀리서 드림호텔 라운지. 화영은 강혁에게 마지막처럼 지시한다. 정숙희가 지키려는 게 뭔지, 그게 사람인지 비밀인지 돈인지 사랑인지 상관없어. 지키려는 걸 건드려. 그럼 정숙희는 입을 열어. 그리고 입이 열리면 쌍둥이의 진실도 따라 열려. 강혁이 고개를 숙이며 말한다. 네, 사장님, 쌍둥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오늘 밤 안으로 결론 내겠습니다. 화영은 미소를 지으며 속삭인다. 결론은 내가 정해. 강혁, 세상은 늘 내가 정한 대로 끝나니까. 그리고 그 순간 장미의 사무실 밖 복도에 발소리가 다가오고 누군가 문고리를 천천히 돌리려는 기척이 느껴지며 장미는 부서진 기타줄이 머릿속에서 다시 울리는 듯한 환청 속에서 깨닫는다. 수리비를 줄이려던 작은 선택이 결국 엄마의 과거와 쌍둥이의 진실과 화영의 칼끝을 한 번에 끌어당겼다는 걸. 그리고 다음 순간 문이 열리면 그 질문 하나가 피처럼 번져 돌아올 거라는 걸. 쌍둥이 중 남은 애 개 죽은 거 맞아? 그 질문에 답하는 사람은 이제 장미가 아니라 화영일지도 모른다는 걸.